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3시간 힘드시죠? 괜찮아요? 네. 자, 레캔비 관련된 이야기 좀 해봐 드릴게요. 아마 아까도 제가 첫 시간 되기 전에 그 상품 설명해 주실 때 레캔비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점장님들께서는 레캔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좀 늦게 나왔나? 손보사에 비해서는 늦게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현장에서 중요한 건요, 고객이 많이 가입했냐 안 가입했냐예요. 네. 고객이 많이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나오고 안 나오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은 이 레캔비 보장 이번에 KB라이프에서 나온 상품을 먼저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게 좋았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좋았냐면, 우리 지금 그 특이하게 이름이 레캔비라고 써 있나요? 아니죠. 네, 표적 치료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을 보시면 앞으로 향후 새로운 신약도 보장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포인트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레캔비를 보장해주냐, 해주니 않냐가 아니라 향후에 더 좋은 치료가 나와도 보장을 해주겠다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그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하면서 보니까 레캔비는 사실 그래 완치되는 약물이 아니잖아요. 치매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치매를 늦추는 약이 나왔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왜 그런 것까지 나와?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치매 걸리면 사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만약에 내가 걸린다면 내 자녀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에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레캔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일단 그 치매 환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를 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내심, 치매 다 가입을 해서 현장 조사를 제가 많이 한다.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그 캐나다 토론토인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 레캔비를 개발해서 4년 동안 18개월 투여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영어에 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AI한테 돌려서 한글로 번역해줘 그랬거든요. 한글로 번역해줬어요. 보니까 이 레캔비 약을 투여했을 때 저 초록색 있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빨리 가는 거하고 증상 완화되는 거하고 이 약을 투여했을 때 투여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떤 그 의미로 보면 되냐면요. 노란색 선은 치매 치료를 아예 안 했을 때 죽음으로 갑니다, 바로. 그리고 빨간 선은 레캔비는 아니지만 치매의 일반적인 약을 투여했을 때 저렇게 빨간 곡선으로 가다가 결국 죽는다. 파란색은 레캔비를 투여했을 때 병이 좀 진정된다. 그리고 최대의 기대치는 초록색이다. 이런 결과치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자, 일단 제가 이 레캔비의 이 일반적으로 지금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보호자들이 레캔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7%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27%.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자료도 좋지만 실제 이 레캔비를 투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카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심했고요. 지금 맞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약의 가격이잖아요. 약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약의 가격. 그러니까 뭐 몇 회 맞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왜 14회냐? 근데 이게 보통 18회까지 맞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대 36회고 최대 18회라고 되어 있는데 각 회사별로 좀 비교해 보면 우리 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처음에 최초 맞았을 때 준다는 거예요. 일단 첫 회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다른 타 회사는 첫 회에 주지 않습니다. 한 번 맞았을 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요. 300, 아이고 금액이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번 맞고 부작용으로 못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타사는 첫 회에 안 나와요. 우리는 300이라도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타사 보니까 뭐 7번째 준다, 몇 회에 준다 되어 있는데 19번째 주는 회사도 있어요. 18회 맞으라고 되어 있는데 19번에 주면 무슨 의미야?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횟수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첫 회 주느냐, 그 다음에 18회까지 맞으라고 권장되어 있지만 19회 주느냐, 네, 우리 14회 주고 14회에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레켄비를 지금 맞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가격이거든요. 몸무게에 따라서 투여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보통은 뭐 얼마 들어, 3천만 원 들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 강아지들도 애기들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재는 게 몸무게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약의 가격을 측정되는 것들을 우리 팀장님한테 좀 알려주시고, 우리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주는 거에 대한 포커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왜 중요하냐? 그만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첫 해 맞고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하고요. 실제로 맞는 사람들의 사례를 제가 다 수집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비용을 몸무게로 계산한다는 거에 대한 포커스. 그 만약에 지금 뭐 3천만 원 정도, 약 3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지만 키로당 10mg이거든요. 그러면 50kg 기준에서 3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럼 몸무게가 80kg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 투여할 때마다 약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200ml하고 500ml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만약에 60kg다 그러면 200ml 3병 맞는 거고, 그쵸? 65kg다 그러면은 4병 맞는 거고 200ml. 그죠? 그래서 이게 몸무게 기준으로 계산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 주세요. 얼마 든단다 이게 아니라. 그죠? 지금 제가 아까 그랬어요. 병원 홈페이지에 가면 가격표가 나와 있다. 보니까요. 가격표가 나와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에. 200ml하고 500ml 나와 있죠? 네. 요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꼭 카페에 출처를 공지하라고 써가지고 제가 공지를 했는데, 제일 비싼 병원이 보라매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보라매 병원에서 500ml가 100 얼마였어요. 그죠? 보라매 병원 114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50kg 기준에 한 번 맞을 때 114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요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첫 회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고객은요, 10,000원 안 나와도 뭐라 그래요. 아시겠지만 10,000원이 안 나와도 뭐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 본인 부담 상한제 들어보셨죠? 본인 부담 상한제. 네, 본인 부담 상한제도 1년 뒤에 나오거든요, 나라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1년 뒤에 주는 것도 엄청 뭐라고 하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왜 그걸 나중에 1년 뒤에 주냐. 근데 10,000원 나오고 안 나오고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회사 선택을 어디를 하냐에 따라서 300이 나오고 아예 안 나오냐,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예, 첫 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치매 약만 몸무게 기준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암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번 사례 보여드릴까요? 이분도 전액본인 부담금 약품비 쓰셨잖아요. 이분도 약품비 쓰셨어요. 제가 아까 왜 비급여 주유치료비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면서, 이분이 본인 카페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몸무게가 50kg가 넘어서 한 병 맞을 거 2병 맞았다. 그렇게 써서 올리셨어요. 이게 한 병에 원래 21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2병 맞아가지고 4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요 얘기를 이렇게 무겁게 하면 팀장님들이 재미없어해. 우리 팀장님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우리 팀장님들 하시는 것들 다이어트. 그리고 고객님한테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해서 50kg 미만으로 만들든지, 그쵸? 아니면 보험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재미있는 화법도 연결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암도 찾아봤어요. 암도요, 약품에 따라서 키로수의 몸무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넌 80kg 넘어가지고 3번 맞으면 1,000만 원이 넘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뭐라고요? 나부터 해야 되겠다고요? 자, 왜냐면 이 치매보험에 보면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특약에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KB라이프 소속이 아니니까 보면서 어떤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냐면, 하나로 다 묶여 있잖아. 진단, 생활,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받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뿐만 아니라 통합치료비가 다 유행이라서
내가 치매 진단받으면 예전처럼 진단비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비부터 시작해서 또 요 표적 치료 약물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향후에 새로운 약이 나와도 보장을 해준다. 요것도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요 2가지 약이 있거든요. 레켐비가 들어왔잖아요. 요게 지금 키순나라는 약인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2가지 약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요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네. 레켐비는 지금 27% 늦춰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키순나는 30 몇 프로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키순나가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레켐비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지금 회사에 어떤 것까지 되냐 향후에 새로운 약물이 나와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레켐비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최초 한 번 된다라는 거, 한 번부터 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장점. 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남성 점장도 많으시고 한데 여자가 의리가 많을까요? 남자가 더 의리가 많을까요? 누가 더 의리가 있어요? 남자가 의리가 있어요?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 여자요? 여자요? 맞아요? 네.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통계자료에 보니까 통계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남자가 역시 의리가 없다. 이걸 느꼈어요. 네. 왜냐면 간병살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간병살인을 했던 주체가 남자가 더 많았다. 남자가 와이프를 죽이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네. 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여자가 더 필요하구나 보험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오는 돈이 있으면 얘가 날 안 죽였을 거 아니야. 그쵸? 네. 보니까 남편이 72% 죽였대요. 72%나 여자는 28%밖에 안 죽였는데 그래서 우리 간병살인 많이 하는데 간병살인을 했던 나이가 77세래요. 근데 몇 년을 간호하고 죽였을 것 같아요? 몇 년을 간병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15년? 7년? 네, 통계자료 나온 거 보니까 5.7년. 43년을 살고요. 되게 의리 없죠? 43년을 살고 5.7년 만에 죽여버린 거야. 되게 의리가 없어. 네. 그리고 이렇게 살인을 하면 형량을 한 15년 받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77세에 살인을 하고 15년 형량을 받으면 이제 거기서 죽는 거지. 그쵸?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간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5.7년도 굉장히 길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또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라에서도 해주고 저 요양원으로 보내고 간병인 단도 다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MBC에서 간병살인이라는 PD 수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뭐가 기억났냐면 20대 친구가 이제 엄마는 없고 아버지를 혼자 집에서 간병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표가 이렇게 TV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왜 병원으로 안 보내고 저 정도면은 1등급, 2등급이면 시설로 좀 보내가지고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 2가지. 그쵸? 네. 뭐가 들어요? 자기부담금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부담금 해결이 안 되니까 집으로 그냥 데리고 와서 한 거예요. 이 친구도.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7년인가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20대 친구가 인터뷰로 모자이크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 우울증 치료 받는다고. 왜냐면 7년 동안 이 생활만 하다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요게 기억나더라고요. 자, 제가 그래서 실제 1등급, 2등급 받으시는 분이 요양원으로 모시면 나라에서 꽤 많이 해준다. 숫자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만큼 지원되는데 100얼마씩 지원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하겠죠. 1등급, 2등급 받으신 분이 실제 시설급여 사용자가 쓴 영수증 보여드릴게요. 이분 쓴 영수증 보니까 매달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거의 87만 원 정도 돼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 빼고. 네. 그러면 저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클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없어서 집에서 모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이 8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내가 준비하던지 자녀가 부담하던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양원을 모시더라도.
네.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라는 건 꼭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치매는 CDR 점수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자료는요. 여기에도 잘 나와 있고요. 인터넷 보시면 나와 있고 회사별로 만들어 놓은 자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항상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LP님들이 이걸 배웠어. 그러니까 1등급은 이런 거고 2등급은 이런 거래. 배웠어. 이걸 써먹어야지. 그쵸? 그래서 이거 한 장을 출력해 주세요. 출력해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설계가 쓰는 게 다 다를 거야. 어떤 분한테는 요 금액, 어떤 분한테는 요 금액. 뭐 제가 급여가 10만 원 나오게 한 사람, 50만 원 나오게 설계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명이 쉬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써가라고 해주세요. 요렇게 받으면 우리 회사 가입하면 요렇게 나가. 네, 요렇게 설명하면 훨씬 쉬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요건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주간보호가 어떤지 요것도 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써먹어야 돼. 방문 목욕이 이런 거고 기타 재가급의 복지용구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냥 내가 보고 공부할 게 아니라 이것도 활용해서 요거 한 장 들고 가. 고객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내가 뽑아 놓은 설계서의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복지용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만 원 나온다, 1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써가는 거예요. 매월 최대 얼마까지 나오고 주가연보 얼마 나오고 재가급이 얼마 나오고 복지용구 얼마 나오고 어떻게 할 때 납입 면제되고. 네. 여기 한 장짜리로 가입 설계 내용이 정리가 되죠. 근데 사실은요 특이하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너무 어렵고 1등급, 2등급 너무 어렵고. 네. 저는 그 심포괄수까지 그렇게 왜 그런 이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우리 보험회사는 이렇게 지급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 우리 상품이 이런 장점도 있지만 원래 그렇거든요. 물건을 사라고 하면 더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교육하실 때도 꼭 우리 거 팔라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실손 교육을 하냐면요.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거라도 판매해서 돈을 많이 버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런 정보를 좀 활용해 보셔라. 이렇게 하면 KB 라이프가 더 좋아 보여. 사실 팀장 입장에서 보면. 고객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장기간병 특약도 이렇게 이름이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아까 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설명이 쉬워지고 내가 이런 뭐 수동 침대 이런 거 쓰면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런 보험을 내가 가입하면 쓸만하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자, 제가 찾아봤어요. 3등급, 5등급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지용구. 네. 양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금액 구매하는 게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4등급 받았거든요. 3, 4, 5등급 받은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네. 이분이 양말 구매했거든요. 양말 얼마 주고 구매했냐면 3,700원. 이런 거 구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지용구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금액이 비싸지 않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별도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지지원 등급부터 가능하니까. 우리 특약은.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품이 요런 특약이 있어요. 요거 보험료 50대 가입하면 얼마예요? 요것보다도 저는 요런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객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얼마 안 드는데 3,700원밖에 안 드는데 요거 우리 회사에서 가입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저도 가입 금액을 잘 모르니까 10만 원 나와요. 그러면 3,700원 내가 쓰고 10만 원 받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자, 네이버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엄마가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대요. 그러면 등급 중에서 어때요? 제일 낮은 등급이잖아요. 네, 일상생활이 그래도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올렸냐면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거야. 이것도 컨트롤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인지지원 등급 받으신 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전 봤거든요. 근데요, 아침에 애기들처럼 그 회색차 있죠? 노치원차 태워줄 때 애기들 하원할 때처럼 또 그 오면 그 받으러 가는
아기 받으러 가는 것처럼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는 한 명이 꼭 필요합니다. 인지지원 등급도. 왜냐면 제가 아까 79년생 아이 67 받으신 분 아버지가 아이 63 받아가지고 지금 인지지원 등급이시거든요. 근데 어떠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옆에서 해주지 않으면 일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 12시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런데요. 너 왜 출근 안 했니? 그리고 예전에 건설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신대요. 친구한테 한강다리 건설하자는 얘기를 들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지금 한강다리 건설하는데 투여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니까 가끔 아버지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근데 사실 어때요? 인지지원 등 같은 경우에 시설에 모실 수가 없죠. 없어요. 네. 재가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시설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요양병원을 가더라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러면 쉽게 제한하는 화법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애기들한테요, 사진 찍을 때 그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다르죠. 네. 저쪽 아이한테는 웃어 그러면 저렇게 웃어요. 웃어봐 그럼 저렇게 웃어요. 네. 근데 요 아이는 왜 이렇게 해맑게 있게 웃는지 아세요? 맞아요. 네. 똥 얘기하면 저렇게 웃어요. 네. 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치매 간병보험 얘기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고객 표정이. 근데 설득이 되고요. 재미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이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인이 되는 겁니다. 네. 상품 교육도 좋고요. 보험료 비교도 좋고요. 우리 회사의 강점만 살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LP님들 또는 팀장님들 교육하실 때 이런 요소를 좀 섞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졸려올 시간이니까 초등학교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 수 있죠? 수학 문제, 초등학교. 네, 좋아요. 네.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29개 먹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몇 개? 7개. 맞아요? 네? 껍데기가 남았다. 껍데기가 남았다. 초등학교 이 친구는 뭐라고 썼을까요? 초등학교의 기준에서 보세요. 뭐가 남았을까? 달콤함이 남았다. 순수하신데? 우리 지원장님? 순수하신데? 좋아. 순수하신데요? 달콤함이 남았다. 이런 데서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엄마한테 혼날 일. 엄마한테 혼난다. 치과 가야 된다. 자, 이 초등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당뇨가 남았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기가 막힌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수준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기술 가정 시간에 가족력을 배운대요. 그래서 조금은 있으면 보험도 배우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가족력을 배우니까 집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하면 애들도 이제 아는 거야. 우리 아빠가 당뇨여서 내가 당뇨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 자, 확률 좋은 보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보험들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어떤 회사는 한 달에 막 2-3번씩 바뀌는 회사도 있어요. 한 달에. 네, 그리고 한 상품을 가지고 2달 이상 안 팔아요, 잘. 회사별로 보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의료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보험이 또 바뀌었어요. 고객은 왜 자꾸 상품이 바뀌는 거야? 실손 바뀐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험회사 배부르려고 또 바꾸지. 고객 모르니까 이렇게 해요. 실손이랑 보험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부에서 바꾸는 건데. 그죠? 제가 화법을 연결하면 검사가 바뀌니까 치료가 바뀌는 거거든요. 치료가 바뀌어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검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네, 매년 요즘에는 미국에서 1월에 AI 박람회를 해요. 근데 25년도 1월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AI 거울을 발명했거든요. 근데 그 AI 거울은 앞에 이렇게 거울을 제가 보잖아요. 45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울이 뭘 알려주냐면 당신은 협심증이 의심됩니다. 이걸 알려줘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검사가 거울만 보면 이런 게 나와. 막 심전도를 체크해줘. 거울만 보면.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험이 바뀌겠다. 검사가 바뀌니까 치료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C50호도 유방 환자라고 하더라도, 유방 환자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호르몬 치료만 받고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아요. 왜? 그 사이에 검사가 바뀌었거든요. 너는 항암 치료만 해. 넌 호르몬 치료만 해도 돼. 바뀌었거든요. 고객님한테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레캠비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캠비가 나왔어요.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약이 나왔어요. 우리 회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얘기하는 순서를 설명해 봐 주시는 거예요. 옛날 보험이 어땠을까요? 옛날 치매보험 2000년도 초반에 치매보험 가입할 게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치매보험이 있긴 했지만 정권 심사가 들어가는 거죠. 정권 간호사가 방문해요. 그리고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60세 이상한테 이제 치매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걸 시켰어. 실제 보험회사 간호사가 그 방문 간호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켰어요. 그럼 고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돼요. 우리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상품이 까다롭고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어요. 근데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 그 손예진 나왔던 드라마 아시죠?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게 나오면서 드라마에 이제 암 환자보다 치매 환자가 더 많이 나와. 그 드라마 열풍을 타고요. 이 CDR 척도 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치매보험.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 스토리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지금 머릿속으로 고객을 떠올려셔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고객 떠올려셔야 된다고. 옛날에 이런 보험 들은 사람 많거든. 네. 우리 빅3 교보, 삼성, 하나생명이 그 치매보험 LTC 종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엄청 팔았죠. LTC 종신. 이때 유행했었거든요. 종신보험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증 치매가 나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가나 시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료기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과거에 내 보험이 머물러져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아직도 LTC 종신보험 갖고 있는 분들이 나 치매보험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KB라이프 상품의 안내장을 쭉 공부하고 타사 것도 비교하고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였냐면 아까 우리 어떤 지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왜 우리는 이게 통합으로 나왔냐 안내심을 왜 넣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KB라이프 골든라이프 나온 이 딱 좋은 간병보험이 좋았던 게 안내심을 넣을 수 있어서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팀장님들이 사실은 상품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상품을 설명하고 그 모르는 특약. 요즘에 순환계 치료비 같은 경우도요. 어떤 회사는 순환계 치료비 특약 한 줄짜리 안에 13개 보장이 들어가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렇죠? 이제 대세는 뭐냐면요. 설명을 쉽게 하느냐 쉽게 하지 않느냐 가입 설계서만 보고하느냐 보고하지 않느냐로 나눠질 거예요. 저는 이 상품이 좋았던 게 종합보험이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되게 재밌는 게 암보험 설명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암보험 있으니까 나는 치매보험이 없어서 치매보험 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치매보험 가져가면 나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치매보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든 거절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은 고객, 그 LP님 입장이나 또는 팀장 입장에서는 암보험도 뽑아가야 되고 치매보험도 뽑아가야 돼. 보통 지금 회사들이요. 치매보험은 다 별도로 빠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유 치매는 안 먹히니까 암만 뽑아가자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객이 사실은 보장 분석을 해보면 비어있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암내심도 마찬가지야.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아세요? 보험을 잘 가입해야 되는 3가지 조건이 들어간다면 보험 잘 가입해야 돼. 너 잘 가입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뭐가 충족돼야 될까요? 보장의 기간, 보장의 범위, 보장의 크기 3가지만 충족되면 돼요. 근데 그 누구도 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없어. 팀장님은 있을 수 있겠다. 저도 보험이 진짜 많거든요. 제 보장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78% 아직 100% 도달하지 못했다고. 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상품 안에는요. 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암내심 건강보험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질문서가 똑같냐? 근데 질문서가 똑같다라고 하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치매만 해줄 게 아니라 분명히 암내심도 기간이나 크기나 보장의 범위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텐데 치매만 얘기하고 올 게 아니라 고객 한 명 만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전처럼요 1일 3박 못해요. 그러면 한 명 만났을 때 치매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지만 암내심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보장이면 굳이 가입 설계서를 두세 개 뽑아가지 않아도 하나로 해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보험은 내 보험이 아니에요. 가족보험이지. 그쵸? 가족보험으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고객님 보험을 잘 가입하는 조건이요. 이 세 가지거든요. 물어보시고 보장문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고객님이 나는 보장의 범위가 부족하구나. 보장의 크기가 부족하구나. 보장의 범위에 치매 다 빠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보장의 기간도 부족하구나. 이걸로 내가 채워야겠구나. 치매가 걸리면 보통 몇 년 산대요? 치매 걸리고 죽을 때까지 몇 년 산대요? 10년은 못 넘겨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6년, 7년, 8년이거든요. 그것도 얘기해 보시면서 이 고객이 아니고 제 지인인데 저한테 나 치매보험 들었는데 한번 봐달라고 증거를 보여줬어요. 삼성생명 거예요. LTC 종신보험서 있죠? 이때 또 삼성생명이 죄다 3년짜리 갱신을 엄청 유행해서 팔았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2014년 요 시점에 고객이 몰라요. 갱신되고 있는지도 몰라. 중요한 건. 네. 저는 그래서 가끔 국어도 단어도 설명해 줘야 된다. 한글도. 갱신과 만기와 재가입도 한글로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된다. 이분이 갱신되는 거 요거 들었더니 암보험을 또 추가해서 가지고 왔대, 설계사가. 그래서 요걸 들어봤는데 어떤 거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한 20만 원 든대요. 이거 치매보험 맞지? 나 치매보험 안 들어도 되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어서, 친한 분이어서 이 상품의 약관을 들어가서 약관을 한 장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약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약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코드를 우리 회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약관보다 예전에 가입한 고객님의 약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거 보내줄 때 당장 해약하셨어요, 이분이. 네. 뭐라고 써있을 것 같아요? LTC 종신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장기 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말도 안 돼요? 네. 네. 1등급하고 2등급 돼야 나오는 거예요. 이 LTC 중심보험이. 요거 보여줬더니 어때요? 지금 어디까지 나와? 인지지원 등급도 나오고 복지연구도 나오고 신의료기술도 나오는데 이 보험 들고 있으면 어떡해? 그쵸? 보험료도 갱신돼서 굉장히 비싸고. 네. 요것도 얘기해 주시고 고객은 이럴 겁니다. 암보험 있어. 암진단 2천 있죠. 그리고 고객이 얘기해요. 나 뇌심도 있어. 근데 뇌출혈하고 급성신경색 들어있어요. 나 치매도 있어. 네, CDR 척도 2점이나 장기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나오는 보험 들고 있어요. 나 실손 있어. 얘기할 거예요. 실손은 보험료 폭탄 맞아서 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객님의 보장의 기간, 보장의 크기, 보장의 범위를 맞추려면. 그쵸? 그래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확률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걸 고객이 부족한 부분을 KB 라이프 걸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상품 비교만 해주지 마시고. 그죠? 화법도 한 장씩 넣어주셔서.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화법이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우리 팀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고객이 보험을 가입해서 가장 많이 받게 될 높은 특약은 뭐가 있을까? 사망보장이요? 사망보장 좋아요. 얼마나 가입하셨어요? 우리 지점장님들은 3억이요? 저희 남편은 한 4억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몰라요, 근데. 제가 몰래 드러났어요. 네. 자, 암진단비는 2천. 이렇게 번호를 주시면서 아침에 조회하실 때, 교육하실 때 물어보세요. 뭘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뭘 확률적으로 가장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5번이에요. 5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매가 걱정되는데 치매보험은 안 들었어. 그죠? 암보험은 있는데 뇌심은 있는데 치매만 안 들었어요. 이런 거거든요. 엄마들이 극성을 떨면서 태아보험은 다 들어요. 언제부터 들 수 있어? 나 임신했어. 이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태아보험에 있는
담보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약들. 태아보험 가입해가지고 저런 담보 받는 주변에 10명 중에 몇 명이나 받아요. 그쵸? 근데 장기요양보험이나 간병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받게 되어 있어요. 확률적인 보험금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어떤 거 들겠냐?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된다면 간병보험의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 젊은 층한테 특히. 왜냐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60대 이상은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건강도 있고. 지금 65세 이상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월 얼마 받으신다고 알고 계세요? 평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25만 원. 25만 원. 저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으로 52만 원 받으시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친구들 중에 엄마가 제일 적게 받지? 그랬더니 야야, 내 친구들은 다 20만 원, 18만 원 이렇게 받아. 52만 원 받으시고 노령연금 30만 원 받으셔서 저희 엄마가 80만 원 정도 받으세요. 80만 원 받는데 사실은 간병보험, 치매보험 들기 되게 어려워요. 네. 어쨌든 지금은 젊은 층, 30대, 40대, 50대 수입이 있는 친구들에게 더 잘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치매보험을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누가 들겠어 이러면. 나라에서.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팀장님들한테도 이걸 설명하셔야 돼요. 고객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면 누가 들겠냐고. 30대, 40대가. 나 아직 노인도 아닌데. 그죠? 물어보시라고. 우리 고객님 노인은 몇 살부터인 것 같아요? 노인 몇 살부터일까요? 노인 몇 살부터라고?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지점장님들이야 이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65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노인의 기준이 몇 살 같아?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72세시거든요. 탁구 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 탁구장 가면 내가 제일 막내야. 80대 오빠들도 엄청 많아. 그럼 노인이 몇 살부터 같아? 그랬더니 80부터는 노인이라고 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잘 모르고 이 기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설명하시면 돼. 노인이라는 기준, 나라에서 정한 노인이라는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전 국민이에요. 우리 지금 65세 미만이잖아. 노인성 질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장기 뭐예요, 장기? 장기 몇 개월이에요? 몇 년이에요? 고객한테 장기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장기라고 볼까요? 3년이라고 봐요. 다 3년, 2년이라고 봐요. 장기요? 6개월만 지나면 장기라고 봐요. 그쵸? 네. 그럼 요양은 뭘까요?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풀어보면 전 국민 다 들어가지. 65세 이상 들어가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왜 30대부터 준비해야 되냐면요. 젊은 층 공략을 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더 나이 들면 고민해 볼게요. 지금은 안보험, 내신보험, 실손이 더 중요해요. 근데 어쩌나? 네. 약관에 보잖아요. 노인성 질환,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는 확실한 게 중요해. 노인성 질환으로 지금 질병 코드 나온 거 보면은 제일 여기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받는 젊은 친구들이 I60부터 69 파킨슨병까지 노인성 질환으로 들어가져 있죠. 65세 미만이 저 코드를 받으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받는 거잖아. 그쵸? 약관을 보고 설명하면 되지. 근데 20대 30대는 뇌심 준비 안 해요? 맞죠? 20대 30대 뇌심 준비해요. 그럼 약관을 20대 30대도 준비하는 내심 진단비 코드를 같이 보여주면 되지.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 봐봐. 그쵸? 65세 미만 고객님을 설득할 때는 약관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자. 코드를.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50대인 분들이 파킨슨병 있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남성분들 중에. 네. 자, 화법으로 20대, 30대, 40대도 안보험, 내신보험 가입한다. 근데 사실은 이 코드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보면 이 코드가 다 들어져 있는 코드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거가 있는 자료를 보여주고 합법을 풀면요 확실히 좋아하시고 이걸 그럼 내가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우리 KB라이프 상품 판매할 때 이런 근거 자료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30대, 40대, 50대가 왜 준비해야 되냐? 앞으로 생길 직업이 있습니다. 결혼 다 하셨나요? 결혼하셨어요? 그럼 왜 하셨어요? 물어보지도 마요. 네, 물어보지도 마. 질문하지 마. 네. 자, 앞으로 생길 직업의 코드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전업주부. 전업자녀. 네, 전업주부라는 코드 있죠. 전업자녀. 저도 이게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앞으로 이럴까봐. 엄마, 전 집에서 살림할게요. 엄마 아빠는 돈 버세요. 이럴까봐.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치매 간병보험을 얘기해 주실 때 이 니즈환기가 사실은 치매 간병보험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상품도 중요해요. 얼마 나오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그거는 가입 설계 쉽게 풀어보면 설명해 보시면 되고 나라에서 몇 프로 해줄 것 같아. 나는 얼마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고객은 뭐라고 하냐면 암 걸리면 나라에서 95% 내주겠지. 자식은 몇 프로 해줄 것 같아요? 자식은 몇 프로 해줄 것 같아요? 자식은 마이너스만 안 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쵸? 그럼 결국은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 누굴까요? 안 가입해도 되는 사람. 가입 안 해도 되는 사람. 빨리 죽는 사람.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죽는 사람. 필요 없겠죠. 네.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요양기간이 필요 없는 사람, 빨리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요양 만약에 내가 상태가 오면 가족이 24시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입 안 하면 돼요. 치매 감염보험 가입 안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 다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 니즈환기가 열린 거예요. 제가 스스로.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 키우시는 우리 지점장 기쁨에 계실 텐데요. 저희 아이도 보면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 유치원 비용은 제가 냈어요. 지금 학원비도 내고 있어요. 그쵸?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내 간병비나 내 병원비로 너 학원비 내주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학원비 안 내줘도 되니까 엄마 간병비 준비하래요. 애들은 그러지.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 유치원 비용은 내가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노치원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왜 준비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 팀장님한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늦게 하니까 보통 결혼 몇 살에 하죠, 요즘에? 30대 중후반이에요. 중후반에서 아기 가지려고 한 2, 3년을 고생해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되죠. 결혼을 늦게 하면 내가 아픈 나이에 자녀가 돈을 많이 쓰는 구간에 들어가요. 나이로 계산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60대면요. 애가 20살이에요. 그죠? 결혼을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빨리 하면 내가 늙으면 애도 같이 늙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이 있어요. 노인의학과 들어보셨어요? 가정의학과 말고 노인의학과. 네, 노인의학과 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 안에만 있습니다. 왜 대학병원에 있냐면 노인의학과는 의사들이 병원을 안 차리려고 하거든요. 돈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되냐? 환자가 90세인데 보호자가 70세예요. 그래서 보호자라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보호자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한 명 그 진료 보는데 진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병원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근데 상급종합병원에 왜 있는지 아세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앞으로 노인의학과 많이 생길 겁니다. 노인의학과 뭔지 아세요, 근데? 네, 한 과에서 노인의 질병을 다 보는 거야. 안과, 뭐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네.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90세면 애가 70세라서 얘도 못 알아들어. 얘도 힘들어. 그쵸?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없지, 아무도.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저께 이걸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해봤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 그럼 적당한 나이에 결혼한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손주가 내야지, 뭐, 비용을. 그래서 우리 그 교육을 해주실 때 이런 요소도 좀 해보세요. 우리 팀장님의 나이하고요, 우리 자녀의 나이하고 손주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서 보라고. 본인이 느낄 거야. 본인이 느껴야 돼. 그래서 내가 아플 나이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서 화법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노년의학과는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 어린이 소아과는 아시겠지만 아침에 7시부터 가서 대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병원이 없어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과와 노인의학과 풀어주시고 고객님한테 제일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마지막 장소는 어디일까? 어디일 것 같아요? 요 질문 해보면 어디라고 할 것 같아요? 화장터요? 맞아요. 추모공원 아니면 화장터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 장소는. 근데 여기죠. 여기 살아있을 때 마지막 장소는 요양원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 지점장님은 여행 가시면 뭘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선택하는 거. 맞아요. 숙소예요. 숙소가 편하고 좋아야 잠도 편안히 자고 다음날 활동을 하잖아요. 그쵸? 이건 생각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에 저희 남편이 그 가성비를 엄청 따지는 사람인데 숙소 엄청 싸구려 잡았다가 걔가 하도 짖어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여행이 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숙소라고 다 대답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관광지. 관광지 다음에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체험하는 거. 근데 간병도 시작하면 1년 안에 끝나나요? 10년 하죠, 보통. 그러면 10년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겠죠. 간병 여행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간병 여행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반대로 풀어보면요. 간병 여행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숙소예요. 내가 지금 간병하고 있는데 액티비티 할 거예요? 관광지 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30대, 40대, 50대에 공략할 때는요. 지금 나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셔라. 젊었을 때 늙은 나한테 건강할 때 간병하는 나한테 선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보험을 준비하셔라 라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가. 마무리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혹시 오늘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KTX 타고? 없으시죠? 네. 저는 지방을 많이 다녀가지고 KTX하고 SRT VVIP거든요. 네. 뭐 어제도 뭐 왔다 갔다 울산 뭐 포항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매를 항상 그래서 한 달 전에 해요. 강의가 잡히면. 네, 오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KTX하고 SRT 혹시 특실 타보신 분? 있으시죠? 특실. 좋잖아요. 거의 반 누워서 가고. 저 특실을 이용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특실을 이용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걸 2만 원 이상 더 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여기를 잡으면 돼요. SRT는 KTX 여기 잡으시면 돼요. 일찍 아침에 저희는 막 5시쯤 출발하니까 할인이 돼요. 15% 막 20% 25%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동할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출장 가는 사람 빼고. 그러면 어느 자리를 예약하면 거의 특실처럼 가냐면 KTX는 한 달 전에 예매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어요. 이 자리 5호차 5호차 1A는 혼자 앉아봐요. 자리도 넓어. 5호차는 예전에 5호차가 특실 칸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타려면 아침 7시에 예매해야 돼요. 한 달 전. 그래서 저희 강사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여기 자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게 내가 편하게 가는 거잖아요. 부산이든 대구든. 그쵸? 네. 고객님한테 마지막 화법으로 일찍 예매해야 뭐든 싸요. 일찍 예매해야 뭐든 할인받을 수 있어요. 호텔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보험도 어때요? 지금 가입해야 돼요. 그래야 제일 싼 보험이죠. 네. 요거 풀어보시고 마지막 화법으로 이 얘기하면 다 가입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언니도 그래서 저희 엄마 거 넣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족 통장 하나 만들자. 여행 통장만 만들지 말고. 내 거 넣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미래 엄마 간병비 학원 보내주니까 학원 안 보내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간병비 내줄 거야, 안 내줄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간병비 보태줄 거야, 안 보태줄 거야? 그럼 보태준대요. 보태준대요. 내줄 거야, 안 내줄 거면 답을 못 하거든요. 보태줄 거야, 안 보태줄 거야? 그러면은 보태준대. 그러면 간병비 한 400 들거든? 내가 200은 준비할 테니까 앞으로 네가 200 보태면 돼, 매달. 네, 그럼 못 보태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보태잖아, 간병비. 근데 지금 보험을 들면 한 5만 원만 네가 보태면 돼. 그럼 보탤까요, 안 보탤까요? 가족들이 보태겠죠. 네. 그래서 간병비는 가족 통장을 하나 만드시죠 라고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항상 10분 전에 끝내드리는데 지점장님 강의여서 1분 오버했어요. 그렇다고 평점을 마이너스를 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일찍 끝내드려야 평가가 좋을 텐데 요거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좀 실손도 좀 풀어드렸고 실손을 좀 깊이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그런 거예요. 실손이 꺼리로 들어가야 고객이 보험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렸고요. 화법이나 이런 것들 좀 풀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현장에서 활용해보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